총선 패배 원인을 제1 원인을 불안정한 당정 관계 이걸로 꼽은 거는 좀 동의하시나요? 잘못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권 심판론이 많이 먹혔던 시절이죠. 예,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열심히 전국적으로 뛰어줬기 때문에 108석이라도 얻은 거지. 그건 솔직한 거잖아요.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해서 책임을 이렇게 양분해서 안 된다. 그는 좀 비겁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예,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패배 제1 원인으로도 꼽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뉴시티 프로젝트 불발 관련해서 또 의원님이 언급되기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네.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도시의 그 융합, 결합, 통합 이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고 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각각 놀아가지고는 이게 그 행정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네. 또 발전에 대해서는 또 저는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좀 흐름이고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가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대구 경북은 2026년까지 합친됐잖아요.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거지요. 그죠? 그 조경태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산, 경남도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통합되기 때문에. 이게 5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니까 뭐 일약 제2의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각종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네. 도시의 이 국토의 이용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이 그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것을 보여준 거지요. 이번에 대구, 경북 통폐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26년까지 하겠다고 네. 이미 약정서를 썼더라고요. 대구 시장하고 경북지사가요. 그죠? 그게 네. 이제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메가시티 바람이 이제 불어야 되고 또 거기 좋은 그 롤 모델로 대구 경북 통폐합이 될 거고 대구 경북은 앞으로 훨씬 웅장하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총선 패배 원인을 제1 원인을 불안정한 당정 관계 이걸로 꼽은 거는 그건 좀 동의하시나요? 잘못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정권 심판론이 많이 먹혔던 시절이죠. 예,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그 열심히 전국적으로 뛰어줬기 때문에 108석이라도 얻은 거지. 그건 솔직한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너무 뭐 급작스러운 뭡니까 그 의사들 그 의대 정원 네. 의대 정원 문제가 그때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네. 총선을 앞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호주 대사로 임명 갔던 최상무 특검과 관련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그분이 출국 금지된 상태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된 거 아닌가요? 네. 그 팩트 맞죠? 네. 팩트 맞지요? 맞습니다. 예, 그게 영향이 가장 컸잖아요. 그 두 가지가 그 국민의힘의 그 상승 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던 그런 큰 사건이지요. 그거는 그 당정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조금 그 실책으로 인한 그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예, 이거를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해서 책임을 이렇게 양분해서 안 된다. 그거는 네. 좀 비겁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예.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네. 지금 당내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총선 패배 이후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지금 2년 6개월 지금 전반기를 지났는데 지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정이 아니면은 원래 아직은- 당정 분리라는 것은 원래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정 분리라는 것은.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더 나아가서 네.
뭐 심한 경우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용산과 우리는 뭐 별개의 존재다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싶어하는 게 아닌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민심을 잘 이렇게 받들여서 지지를 획득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민심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의대생을 갑자기 급진적으로 그렇게 수천 명 늘린다는 것은 그는 선거 앞두고는 상당히 실책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을 그 최상병과 관련된 그 사건에 연루가 됐던 분이 또 출국 금지를 당해 있었던 그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그건 실책 중에 실책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많은 그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를 철회한 그런 사건들을 그 봤을 때는 정부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하셨듯이 의대생 증원 뭐 이런 것들 당정이 원래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도 뭐 당에서 요구해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걸. 그거는 네. 자꾸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혼돈하시는데요.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실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아, 그럼 물론 그렇죠. 이거는 국회가 추천하면. 국회가 추천하면 네. 반드시 받도록 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가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직무를 유기한 사건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되면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좀 비워내고 그 좀 더 그 국민들 편에 서서 뭐 이 정부도 그 좀 전국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우리 당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도 국민의 편에 서서 전국을 운영해야지 어떤 권력을 쫓아가는 권력만을 바라보는 그런 전국 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최근에 일본의 지금 자민당 지금 그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그 정당의 이익만 쫓아가다 보니까 참패한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물가가 아주 높잖아요. 지금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인 우리 임금은 마이너스 임금이라니까요. 임금 상승률이. 그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격차해소위원장을 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하나씩 제도화시켜서 어쨌든 국민들의 그 어떤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지금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고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생각해요. 네, 이 격차회소 또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얘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한동훈 대표의 격차해소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이 기본소득론, 먹사니즘 뭐 이런 것과